자,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독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소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할 거 염소 소독이 있을 거고요. 염소 소독, 그리고 자외선 소독, 그리고 오존 소독,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처리장에서 하수처리나 폐수처리 때 염소 소독을 가장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자외선 소독은 어디서 많이 쓰나요, 여러분? 식당에서 많이 쓰죠. 식당에서 그 컵을 뭐 이만한 이런 문이 이렇게 달린 한박스에다 컵 이렇게 놓고 UV 램프 이렇게 자외선 램프를 이렇게 켜놨죠. 컵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은 그거 안에가 소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컵이 이렇게 딱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자외선을 안 나서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오존이나 자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독이 됩니다. 자,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 좀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잔류성이 좋습니다. 자, 잔류성이 우수. 잔류성이 우수하다는 게 왜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물을 뭐 A라는 지역에서 집수해가지고 그 처리를 합니다. 소독을 해가지고 쭉 집까지 와요. 수송관이겠죠. 자, 이게 수송관인데 이 관에 지나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근데 잔류성이 좋다는 얘기는 이 수송관거를 지나가면서도 소독 효과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소독력 있는 잔류 염소를 수송관거 내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아주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죠. 간단하고 비용도 싸고요. 자,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THM이라고 트리할로메탄이에요. 예를 들면 클로로포론 같은 경우 신경이나 간이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발암물질이죠. 이런 물질들이 염소 소독을 하면서 잔류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물질이 발현되는 거를 소독을 하면서 소독량을 조절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폐수들의 성상을 보면서 환경에 맞게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는 이 소독 중에서 염소 소독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나머지 소독들 쭉 있는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처리공학이나 처리 다른 과목에서 3학년, 4학년에서 좀 배울 거예요. 만약에 제가 3, 4학년 과목을 언젠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한번 쭉 비교하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수질오염 계로연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소 소독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야지 그래도. 자, 소독의 목적. 수돗물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고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당연하죠. 요즘에 여러분 저기 인천인가 어디에서 그 모기 유충 깔따구 많이 나왔죠. 자, 정수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여러분도 한번 뭐 참고로 보시고. 자, 잠시만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전과 여과, 위에서 했었죠. 침전. 물론 여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과는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저희가 이번 그 수업 안에서. 자, 침전이나 여과로는 원수 중에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살아있는 생물을 침전하고 여과함으로써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수계통에서 위생상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돗물은 항상 확실하게 소독되어야 한다. 자, 그래가지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수도꼭지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수도꼭지 여기 슉 달려 있는 거 이게 수도꼭지라고 할게요.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물이 나오기 이전까지 바로
이전까지 소독을 할 수 있는 잔류 염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가 있어야 돼요. 약 0.2 ppm 정도, 그 정도 존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즉, 이 배수관로, 이 수송관에서 우리가 먹기 바로 직전까지도 잔류 염소가 존재해서 소독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류성이 가장 우수한 염소 소독을 우리가 상수 처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염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 염소의 아주 물리학적인 특성입니다. 편하게 한번 보세요. 원소 상태인 염소는 보통의 온도와 압력에서 독성이 있는 황록색의 기체다. 수분이 존재하면 부식성이 매우 강하므로 높은 압력하에서 건조한 액체로 저장된다. 또한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약 2.5배 무거우며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가진다. 염소가스는 비폭발성, 비가연성이지만 250도의 높은 온도에서 염소를 도울 수 있고, 액체 염소는 비가연성으로 깨끗한 호박색을 띠면 물보다 1.5배 무겁다. 기화하면 부피가 460배 늘어난다. 자,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염소가 넣는 이유가 소독이라 그랬죠. 그러면 소독의 강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염소가 물에 들어가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가수분해가 되고 이온화가 되는데,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들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다르면은 걔네들도 물에 존재하니까 살균력에, 소독력에 강도에 영향이 있고, 강도가 센 놈, 작은 놈, 중간 놈,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하수에 염소를 주입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온도, pH, 하수의 완충력, 염소의 특성에 따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염소가스를 물에 주입하면 반응은 다음과 같다. 즉, 가수분해가 먼저 일어나고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염소가스 Cl2가 물과 만나면 HOCl 더하기 HCl, 염산하고 차염소산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차염소산이 이온화가 됩니다. 수소 H 플러스하고 OCl 마이너스, 차염소산 이온하고 이렇게 생겨나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소독에 관여하는 애는 차염소산하고 차염소산 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식, 즉 이온화는 pH의 영향을 받아요. pH의 변함에 따라서 차염소산과 차염소산 이온의 분포의 농도가 다르게 됩니다. 자, 살균력은 차염소산 이온보다 HOCl 차염소산이 80배 정도 강하므로 염소 소독은 pH가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pH 7 기준으로 낮은 쪽에는 차염소산이 많이 존재합니다. pH가 올라가면서 차염소산 이온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pH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게 너무 낮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pH를 낮은 방향으로 좀 운전을 하는 게 소독 효과가 훨씬 좋겠죠. 그죠? 자, 이거를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살균력이 차염소산 이온보다 80배가 강하다는 거, 이것도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가장 염소 소독을 했을 때 가장 살균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차염소산이다. HOCl이다. 여러분, 우리 락스 있잖아요. 락스가 이거예요. 락스. 유한락스. 그죠? 유한락스 나중에 집에 있으면 한번 딱 보십시오. 성분표를. 차염소산이 딱 써 있습니다. 자, 하수내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존재하는데 환원성 물질이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물을 형성하므로 소독을 위한 염소양을 감소시킨다.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자, 하수 안에는 여러분, 하수는 우리가 뭐 세수하고 샤워하고 음식물 설거지하고 뭐 온갖 물질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많은 유기물과 환원성 물질, 엄청 많은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염소를 넣어가지고 염소가 살균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워낙 알 수 없는 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 물질하고 염소가 결합을 하게 돼요.
환원성 물질이 염소와 반응하여 염화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소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애랑 결합을 해버려가지고 그만큼 소독을 할 수 있는 염소 양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환원성 물질 같은 경우 뭐 황 같은 거, 황 E-, 그렇죠? 그리고 뭐 NO2 뭐 이런 기타 등등, SO3까지 못하겠네요.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물질들이랑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하수에는 또한 상당한 암모니아를 함유하고 있는데 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주입되면 상호 반응하여 클로라민 화합물을 형성한다. 즉, 이 염소가 이 암모니아가 차염소산 맨 처음에 만나는 거예요. 차염소산을 만나가지고 모노클로라민이라는 걸 형성을 하고요. 이 모노클로라민이 또 차염소산이랑 만나서 디클로라민, 그리고 얘가 또 차염소산을 만나서 트리클로라민을 형성합니다. 자, 이런 클로라민 형태를 결합 잔류염소라 그래요. 결합되어 있는 잔류염소. 소독력이 낮겠죠. 결합된 게 아니라 유리되어 있는 유리 잔류염소, 즉 아무것도 결합 안 하고 허공에 떠다니는 애들, 혼자 있는 애들, 튀어나온 애들, 독립되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소독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화합물, 질소, 암모니아랑 화합 상태를 나타내는 결합 잔류염소입니다. 이때 생성되는 모노디 트리클로라민을 결합 잔류염소, 즉 그냥 클로라민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살균력은 차염소산 이온, 그리고 디클로라민, 모노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순으로 살균력이 구분되어 있어요. 나눠지고 있어요.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수 처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암모니아, 이제 암모니아하고 포스페이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암모니아가 잔류염소, 소독하려고 넣어준 이 염소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 하다가 염소가 가스로 쫙 날아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요. 자, 파괴점, 브레이크 포인트. 이게 뭐냐면은 계속 염소가 주입되면서 클로라민과 차염소산이 반응을 합니다. 그죠? 계속 반응을 하겠죠. 그러다가 N2 가스로 날아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요거 뒷페이지에 나와요. 일단 요 그래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하수에 염소 주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잔류량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잔류량. 예를 들면 여러분 요것만 딱 봤을 때 여기까지는 뭐예요? 결합 잔류량. 결합 잔류량. 여기는 유리 잔류량. 이게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A에서 B 구간. 수중 환원성 물질과 반응하여 염소를 주입해도 잔류량이 없다. 수중에 워낙 알 수 없는 물질이 많으니까 걔네들은 다 결합을 해버립니다. 아무 활동을 안 해요. 자, B에서 C.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클로라민이 형성됩니다. 모노, 디, 트리클로라민이 여기에서 쭉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결합 잔류량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주입을 해보니까는 클로라민하고 차염소산이 반응해서 질소가스로 파괴돼 N2로 날아가요. 즉 질소가 제거가 됐습니다. 질소가 제거가 돼요. 이 구간에서 D가 이제 질소가 제거되면 파괴점, 브레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있는 양이 염소 잔류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유리되는 이때가 소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해서 제가 말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가지고 1구역, 소독제인 염소가 유기화합물 등과 반응하여 소비되기에 잔류량이 없다. 그죠? 이때 염소를 주입함으로
주입함으로 BOD가 제거되는데 그 비율은 경험적으로 염소와 BOD 1대2 반응으로 BOD가 제거된다. 이 구역, B에서 C 구간이었죠? 클로라민이 형성되는 구간을 반응식으로 기억하자. 모노 D 트리클로라민 반응식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 3구역. 계속 염소가 주입되면 클로라민과 차염수산이 반응하여 질소가스로 파괴된다. 자, N2로 날아가는 거예요. 질소가 제거가 됐습니다. 굉장한 발견이에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소독만 될 줄 알았는데 질소가 제거가 되는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염소 소독제가 염소 이온으로 되었기에 소독제 잔류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하지만 염소를 주입함으로써 수중 질소를 질소가스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되었고 이를 파괴점 염소 주입법이라고 한다. 일정 그 질소를 제거하는 공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구역. 파괴점까지 염소를 주입하면 더 이상 염소 소비 요인이 남아있지 않다. 염소랑 결합할 애들도 없고요. 뭘 할 애들도 없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소비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잔류하게 돼요. 남아있게 됩니다. 즉 소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되죠. 이때부터 주입하는 염소가 잔류하면서 살균 소독을 하게 되는데 과량 잔류하여도 좋지 않다. 이 얘기는요,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과 잔류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내야 됩니다. 적절하게 투입을 시켜줘야 돼요. 이 적절하게 투입되는 걸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잔류염소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그래프 아주 무진장 중요합니다. 무진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졸업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 이거 4학년 졸업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자주. 그리고 각 구역별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브레이크 포인트 설명하는 거, 질소 제거되는 거. 이거 무조건 나왔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 반응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소가 pH 따라서 차염수산과 차염수산 이온으로 구분되고 이 이온화가 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균력이 높아지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내용 한번 쭉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염소의 양이 과량 잔류해도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즉 적절하게 존재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처리 유량이 시간당 100톤입니다. 염소 요구량이 9.5mg/L, 잔류 염소 농도가 0.5mg/L일 때 하루에 주입되는 염소의 양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 더하기 잔류량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입 농도는요, 요구 농도 더하기 잔류 농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염소 요구량이 9.5고 잔류 염소 농도가 0.5네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띵띵. 뭐지? 제가 뭘 눌렀는데 뭘 눌렀는지 모르겠네요. 돌아가는 거 없나? 죄송합니다. 제가 뭘 눌렀어요. 입력 모드 그지기. 에이, 됐다. 됐죠, 여러분? 자, 요구 농도가 몇이었습니다. 9.5였어요. 9.5. 잔류 농도가 0.5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10 단위는 mg/L였죠?
밀리그램 퍼 리터. 이게 주입 농도가 되겠네요. 일단은. 자, 이게 주입 농도입니다. 자, 그러면